오미크론이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도 모두 퍼져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백신 효과를 크게 떨어뜨려 두 번 접종 시 34%로 급락시키고 3차 접종 시에는 75%까지 다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64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미국민들의 3대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를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3명 중에 1명이나 의료비를 내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로운 우려변이 오미크론이 결국 메릴랜드를 시작으로 버지니아, 워싱턴 DC까지 세 지역으로 모두 퍼져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12월 첫날부터 파악된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번진 지역은 워싱턴 DC와 최소 30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우려변이 오미크론이 끝내 워싱턴 수도권 3개 지역으로 모두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일요일에 DC 내에서는 처음으로 4명의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DC 보건당국은 이들 오미크론 감염자 4명은 서로 연관이 없이 각각 감염됐으며 3명은 미국 내 여행한 기록이 있고 1명은 최근 여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어서 돌파 감염 당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앞서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9일 주내에선 처음으로 북서부 지역에서 성인 1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북서부 지역은 컬페퍼 카운티, 제임스 메디슨 대학이 있는 해리슨버그, 셰넌도우, 윈체스터 등으로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페어팩스, 프린스 윌리엄, 라우든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3일 볼티모어 지역에서 3명이 확진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이 한 가족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는데 그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남아프리카를 여행했다가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백신을 맞지 않고 밀접 접촉한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른 1명은 이들과는 무관하고 국내외 여행 기록도 없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파악된 지역들은 워싱턴 DC와 최소 30개 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보다 남부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본격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서 3명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보고됐는데 남아공을 다녀온 1명이 가벼운 증상을 보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 그것도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을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들이 70여 명이나 있어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에서도 2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휴스턴 지역의 성인 여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자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보름여 동안 단 1명만 잠시 병원 신세를 졌을 뿐 거의 모두 약한 독감과 같이 기침과 피로감, 코막힘과 콧물, 가슴 답답함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병하는 데 열흘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노년층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특히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중증으로 발병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CDC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이 초기 연구 결과 백신 효과를 크게 떨어뜨려 2번 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났으면 34%로 급락시키고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75%까지 다시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맞아도 돌파 감염을 당하고 있으나 중증 발병, 사망 위험은 여전히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이 결국 현재 백신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나 부스터샷으로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를 분석한 초기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와 오미크론의 위력과 백신 무력화 정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 현재 백신으로 돌파 감염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으나 부스터샷만 맞으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상당히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감염도 저지해주고 있다는 CDC와 전문가, 백신 제조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발표한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 초기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을 2번 다 맞고 4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은 백신 효과가 34%로 대폭 떨어져 대다수는 돌파 감염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을 3차 부스터샷으로 접종하고 한 달이 지난 경우 항체 효과가 75%까지 다시 올라가 돌파 감염을 그만큼 저지해주고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앞서 CDC는 미국 내에서 12월 첫째 주에만 22개 주에서 4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분석한 결과 감염자들 중에 79%나 되는 34명이 백신을 2번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로 나타나 백신을 다 맞은 지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지며 돌파 감염 당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 32.6%인 14명은 부스터샷까지 맞았던 사람들로 나타나 3차 접종을 끝냈더라도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 당하는 일까지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다만 43명 중에 단 1명만 일시 병원 신세를 졌을 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보였으며 약한 독감과 비슷하게 기침과 피로감, 코막힘과 콧물, 가슴 답답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오미크론 감염자들 중에 사망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 발병도 거의 없는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백신으로 3차 부스터 접종을 하면 돌파 감염까지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하지만 중증으로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태는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체계 취약계층은 현재까지의 젊은층 오미크론 감염자들보다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미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64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1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주는 켄터키주로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켄터키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토네이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구와 구조가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를 비롯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64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켄터키주에서는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64명에 이르고 실종자는 최소 105명 이상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지난 금요일 밤 일리노이와 알칸소,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6개 주를 강타했는데 이 중 켄터키주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월요일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64명이지만 구급대가 무너진 건물과 집을 계속 수색하고 있는 만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베시어 주지사는 또 이번 토네이도는 켄터키주 역사상 가장 참혹한 토네이도라며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다 강조했습니다. Thousands of homes are damaged, if not entirely destroyed, and it may be weeks before we have final counts on both deaths and levels of destruction. As of this morning, our best count for confirmed deaths, the most accurate count we have as of this morning, are 64 Kentuckians. 확인된 사망자 중 18명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희생자 중에는 5개월 아기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6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메리필드의 양초 공장에는 금요일 밤 당시 110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 중 70여 명은 빠져나오지 못해 계속 수색 중이었습니다.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최악의 사망자를 낼 것으로 알려진 양초 공장의 상황은 당초보다 나은 편이라며 사업장에 따르면 110명 중 94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8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 8명은 실종 상태라 밝혔습니다. So according to the business, 110 individuals, 94 are alive and have been accounted for. Again, we are working to confirm that. 8 are dead. We found 8 bodies, and 8 are missing. 연방재난관리청은 12월에 이 정도 강도와 규모를 보인 토네이도는 전례가 없다며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주로 날씨가 급속히 따뜻해지는 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번처럼 추운 겨울에 이런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사고 현장을 찾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미국민들의 3대 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갈수록 가중되는 생활고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생활 물가는 렌트와 유틸리티 등 주거 비용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구입과 휘발유 값을 포함하는 교통비가 16%, 가정식과 외식까지 포함하는 식료품비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오래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은 대다수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6.8%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폭등했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경제의 3대 생활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 자리 숫자로 폭등했거나 적게 오른 분야는 그 여파가 매우 오래가고 있기 때문에 가중되는 생활고를 체감시키고 있다고 CN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첫째, 미국민 가계경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은 모기지나 렌트비, 전기와 수도료 등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전체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보다 3.8% 급등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자들의 렌트비는 1년간 3% 올라 전체 물가 인상 6.8%보다는 적게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 오른 렌트비는 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오래가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구입과 휘발유 값을 포함하는 교통비로 가계경제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통비 분야의 생활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해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년간 무려 58.1%나 폭등해 1980년 4월 이래 4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중고자동차와 트럭 가격은 31%, 새 차는 11.1%, 렌털카는 37.2%나 대폭 올랐으며 자동차 보험료도 5.7% 인상됐습니다. 셋째는 가정 식사나 외식을 포함하는 식료품비로 전체 가계 지출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식사를 위해 사고 있는 식품들은 11월에도 6.4% 올라 2008년 12월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쇠고기는 20.9%, 돼지고기 16.8%, 닭고기 9.2%, 베이컨 21%, 햄 10.7%, 생선과 달걀 각 8% 급등해 있는 것을 비롯해 식료품 평균 6.4%보다는 훨씬 많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하는 서비스 가격도 3.4%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호텔비는 무려 25.5% 올라 있습니다. 생활물가의 폭등세는 연준의 채권 매입 종료와 금리 인상 시작 등 돈줄 제기 일정을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급등 대처는 ABC 조사에서 불신율이 무려 69%까지 치솟고 전체 국정 지지율도 40%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의료비를 내지 못해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에 6명은 $1,000 이상 의료비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의료비 빚에도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은 현재 3명 중에 1명이나 의료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헬스케어.com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는 19%였는데 4년 만에 30%대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 성인 10명 중에 6명은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용 빚이 $1,00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비용 빚까지 지고 있는 미국민들이 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의료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고 있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서 응급진료를 받았거나 본인 부담금들인 디덕터블, 코페이먼트가 해마다 늘어나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의 의료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이 $3,000인 의료보험의 경우
연간 진료비가 $3,000에 도달할 때까지는 진료받을 때마다 의료진이 청구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빚이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의료비 청구서에 대부분 각종 에러 투성이로 잘못 청구되는 경우가 흔한데도 환자들이 꼼꼼히 파악하지 않고 청구된 대로 내거나 아예 연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의료 청구서의 무려 80%나 각종 에러로 잘못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청구 시스템도 매우 복잡하게 돼 있어 과다 청구를 남발하거나 과다 청구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과다 청구되는 등으로 한 해에 무려 8천억 달러나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잘못 청구되는 의료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요구하거나 병원 또는 의사들과 협상하는 환자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료 청구서에 게재된 청구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 청구됐거나 과다 청구됐을 경우 해당 의료보험사,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해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당하게 청구된 의료비일 경우에도 해당 병원이나 의사들과 접촉해 할인받을 수 있는지 또는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를 협상해 이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할 때는 12개월 무이자로 오퍼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